4번은 뭐랑 비교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4번. 저 위에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냐, 제곱이 없는 최소냐. 응?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을 땐 어떻게 해라? 이건 직접 P의 좌표를 추적해서 구하라는 소리였어. 그러면 직접 구한다는 얘기는 전 P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요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식을 그냥 씁니다.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X차 제곱 플러스 Y차 제곱 BP제곱 X차 제곱 Y차 제곱. 식은 됐어? 식은 나왔어? 어? 떴어요. 식은 나왔는데 여기서 안 됐어?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일 때의 좌표가 얼마니 이 얘긴데 구조가 이런 거야. 제곱 이렇게 나오면 우민아 이 함수는 x가 얼마일 때 무슨 값 얼마를 가니? 응?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1,4의 뜻이 뭐야? 꼭지점이잖아. 그럼 x가 1일 때 이 함수는 무슨 값 4야? Y값. 그게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최소. 그거 왜 최소일까? 이게 왜 최소지? 네? 이게 왜 최소값일까? 그 이유가 있잖아, 이유가. 앞에 있는 이 x 빼기 1의 제곱은 x가 1일 때 얼마야? x가 1이면 0이야, 0.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제곱이니까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이상인 거야, 0 이상. 0 이상인 애에다가 4를 더하겠대. 그러면 얘가 변하는 값이잖아. 그럼 얘가 최소여야 전체가 최소지. 그럼 얘가 최소인 게 얼마야? 0. 최소 값은 0. 최소 값. x가 1일 때 최소인 게 0이야. 거기다 4를 더하니까 전체의 최소값이 4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수학에서 말하는 최대 최소에서 제곱을 이용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제곱이 이 y가 있으니까 이런 거지. 자,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4 이런 식이 있대. 응.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얼마? 0. 같이 해? 응. y 빼기 3의 최소값은 얼마? 0. 너 생각해봐. 뭘 제곱을 하는데 얘가 음수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은 얘는 제일 작은 값이 얼마? 0. 제일 큰 건 몰라. 제일 작은 값이 0. 그러면 이 전체 식은 최소값이 얼마인 거야? 4. 그때 x는 얼마야? x는 얼마일 때? y는 얼마일 때? 자, 이렇게 봐야 되는 식인 거예요. 우리가 풀어본 식을 지금 소환해서 보여준 거야.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그러면 저 지금 식을 만들었다며. 식을 만들었는데 A하고 B가 안 나온 건 지금의 이 최소값의 원리를 몰랐던 거잖아. 그걸 선생님이 알려준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유당. 아직 안 돼. 아직? 얘를 일단 뭐해? 전개해, 전개. 다 풀어 제껴. 왜 지금 전개할까, 내가? 왜 전개해야 돼? 여기서 다시 한번 A에 대한 제곱과 B에 대한 제곱을 해쳐모여 하려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A에 대한 제곱은 여기 있네, 그치? 그러면 요 녀석을 2로 묶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 일반형 만들듯이, 표준형 만들듯이, 자, 요렇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응? 그래야 2A 제곱 더하기 2B-1의 제곱 더하기 4예요.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최소값, 최대 최소를 만들 때에 우리가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임을 이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입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을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A가 얼마일 때? 0.
A가 0이어서 제곱이 0이잖아. 그러면 B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은 4예요. 이게 요 식의 결과인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A 더하기 B. 되겠죠? 자, 요 식에서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금 장착을 하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 나온 거니까. 자, 다음요. 그럼 얘랑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언급할게. 우리가 이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하나 더 확장된 게 뭐였어? 자, A좌표, B좌표, C좌표를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점 P. 자, 그러면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의 최소. 확장된 게 이거라 그랬어. 세 개로 확장되면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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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모른 척해? 기억나? 안 나? 대답해. 최소가 되는 점 P가 누구라고? 무게중심. A, B는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게 정석이지만 그걸 한 방에 푸는 게 요식이다. 그러니까 3개짜리는 꼭 이걸 기억해라. 알겠지? 요번에 이거 시험 나오라 그래 말라 그래? 나오라 그래? 나오라 그래? 근데 너무 쉽잖아. 확실해? 너무 쉬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진짜 쉽지 이거는. 하냐 나오라 그래? 이거 나오라 그래? 이 문제 나왔으면 좋겠네 보고. 근데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 녀석의 무게중심, 이 녀석의 최소일 때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 문제에서 사실은 많이는 언급을 안 해요.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매번 다루는데 나 혼자 됐다. 응? 자, 다음은요. 5번. 자, 1,3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지.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 정리할 줄 알아야지, 우리 이거. 자, 그러면 어떻게 푼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원에서 접선을 풀 때는 항상, 이제 우리 그런 시점에 있어. 항상, 뭐부터 확인해야 돼? 중심의 좌표가 0,0일 때는 쓰는 공식. 중심이 A, B일 때 쓰는 공식. 구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제. 공식을 써야 되는데, 중심 좌표가 A, B로 갔는데 잘못 썼다. 그러면 이제 망이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단계에 온 거야. 자, 그래서 원 위에서 출발할 거냐, 아니면 밖에서 출발할 거냐. 자,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자, 무엇을 대비하는 거냐. 자, 원에서의 접선은 무조건 나올 거란 말이야. 무조건 나오겠지. 자, 그 중에 외부의 한 점에서의 접선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접선이 맞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기울기를 알 때의 접선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기울기를 알 때. 자, 그러면 기울기를 압니다. 접선 공식. 물어봐야 되는데 없네. 뭐였어? 기울기가 m이야, m. 공식 뭐였어? 네? 한 번 더. 다음 시간부터 뭔 말하고 화나는 거 이제. y는 mx. 기울기가 m이면 mx지. 직선 mx. 다음. 풀마 r. 그냥 기다리는 거야? 여기만 풀면 알겠다고 한 줄 알았지. 자,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원점에서의 접선 공식이야. 원점. 자, 얘는 원점일 때만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직선과 누가 같다? 1,3을 지나는 직선이 같다. 자, 그러면 1,3을 지나는 직선. 세팅 오케이? 얘네들이 같은 직선이니까 y절편이 같다. 자, 여기서 y절편 마이너스 m 플러스 3과 얘가 같다. 반지름 갖다 넣어야지. 반지름이 얼마니 저거? 반지름 루트 5짜리니까. 자, 여기에 루트 5를 이렇게 쓰고. 자, 그럼 둘이 같아요. 그럼 뭐 할 거야? 둘 다 제곱 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제곱을 해주면, 자, 요게 5m제곱 플러스 5. 자, 요거 제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
자, 그러면 좌변으로 넘겨서 4m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4는 0. 자, 2로 약분. 자, 그러면 m 값이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1 나왔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1을 여기다가 각각 마이너스 2일 때, 2분의 1 때 대입하면 나오겠지. 자, 요게 첫 번째 방법이야. 자, 두 번째는, 자, 얘를 어떻게 풀어야 돼? 두 번째 방법이 사실은, 이 5번 문제보다 더 대비해야 되는 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이야. 그 접점을 찾아야 돼, 접점. 응? 상황을 선생님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 자, 1,3에서 원의 그은 접선은 두 개다. 이 두 개가 각각 접하는 접점의 좌표를 PQ라 하자. 그러면 이 상황이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 수학에서 질문을 아주 좋아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이 나오면 첫 번째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길이 어떻게 구해? 여기 지금 중심이 원점이니까 OA. 그 다음 반지름 루트 5.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접점까지의 길이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그 다음은 뭐 해야 돼? P에서 Q까지를 연결하면, 자, 여기가 수직 2등분 되니까 현의 길이 PQ를 구하는 것도 준비해야 된다 그랬다. 어떻게 구해? PQ의 길이는? 자, 지금 노란색 삼각형 세 변 다 알면 소자,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자, 요 길이가 나오는 거였어요. 그것의 2배. 말로 하는 거 이해돼? 자, 마지막으로 요 P점 좌표와 Q점 좌표를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좌표를. 접점의 좌표. 그럼 좌표를 구하는 게 수학에서 제일 귀찮은 상황이야. 그럼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 접선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 두 번째 방법. 자, 점 P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Q의 좌표를 x2, y2라고 하자. 자, 그러면 점 P에서의 접선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점 P에서의 접선. 자, P에서의 접선이 뭐야? x1, x 플러스 y1, y는 5예요. 자, 이게 원이 한 점에서의 접선이지. 자, 그러면 이 x1, y1은 역시 점 원 위의 점이니까 x1 대입, y1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자, 그러면 요 접선의 방정식이 어딜 지난다? 1,3을 지날 거니까 1,3을 지나요. 라고 해서 식을 바꿔주면 자, x1 플러스 3y1은 5라고 하는 식과 둘 연립하면 x1, y1이 얻어집니다. 두 쌍이 나올 거야. 그러면 저절로 P좌표, Q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접선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원래는 그냥 접선 자체가 구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이 곡선이 사실은 여기 이과 누구냐? 이과들은 나중에 너네 기하할 거냐 안 할 거냐? 요즘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기하를 하게 되면 2차 곡선을 원이 아니라 이제 포물선, 쌍곡선 이런 애들을 더 배우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 접선의 기본적인 이론은 똑같아. 지금 원에서 하고는 접선과 똑같아. 근데 점점점 모의고사나 이 수능에서 기하를 어딜 질문하기 좋아하냐면 이 접점의 좌표를 질문하기를 좋아해. 점점 실제 빈도가.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언급을 하는 거야. 접점의 좌표를 그러니까 접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수업을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접하지 않더라도 원과 직선이 이렇게 교차하면 이 교점의 좌표를 우리는 구하려면 구할 수가 있는 거야. 항상 구할 수 있는 거 알겠어?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 어떻게 구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그냥 쓰고 얘하고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어떻게 구해? y 대신 얘 대입하면 그 두 근이 교점의 x좌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는 연립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점의 좌표가 필요할 때는 그 x1, y1 원위의 점에서 시작해서 얘를 뭐 한다? 이렇게 연립해서 x1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음을 방법을 알고 있어. 자, 이해되겠죠? 접선은 여기까지 가야 돼. 지금 아까 떠들다가 지금 A, B, C, D를 구하는 거는 좀 생략했는데 됐니? 8번입니다. 나왔네, 그치? 8번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이게 문제가 세트잖아, 그치?
앞에서 4번에서 나와 있는 그 식이랑 지금 한 회 차에 다 나와 버렸어요. 자, 이렇게 AP 더하기 BP가 나올 때는 어떻게 푼다? 대칭이동. 대칭이동에서 점 P의 자리는 움직이는데. 자,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이동하는 거야, 항상? 그 Y는 X 위의 점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다. 대칭해야 돼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기본 세팅해보면, 자, A점 3,1, B점 5,2. 자, Y는 X. 위의 점 P. 자, 그러면 AP 더하기 BP의 최소가 얼마니?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무나 옮겨도 똑같아.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A를 옮겨볼까요? 자, A를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A-P의 길이와 AP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제 얘가 필요 없어지는 거야. 필요 없어진 거야. A점의 좌표는 필요가 없어진 거라고. 그러면 내가 구하는 값은 A-P 더하기 BP. 응? A-P 더하기 에이! 뭐 이렇게 많이 지웠어? 이쯤인 거다. 자, A-P. A-P 더하기 BP의 최소니까 얘네가 일직선일 때야. 이렇게 결론한 거지. 상황을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구하는 최소값은 누구다? A-B의 길이가 최소다. 자, 그러면 A-의 좌표는 A점의 좌표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자, 이제 다 끝났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응용 가능한 거냐? 자, 삼각형 ABP 둘레 길이로 나오는 게 가장 흔한 응용이야. 삼각형 ABP 둘레. 자, 아까 지웠던 P까지 다시 소환하면, 자, 요 삼각형 ABP의 둘레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선분 AB와 선분 AP와 선분 BP를 더한 게 삼각형 둘레가 되지. 자, 그러면 AB의 값은 바뀌는 값이야? 안 바뀌는 값이야? 안 바뀌는 값이야. A, B는 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정된 값인 거야. 그러면 누가 최소여야 된다? AP 더하기 BP가 최소여야 된다. 똑같죠? 똑같은 문제에 얘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삼각형의 둘레. 뭔 말인지 이해되겠니?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태까지 기출 중에 딱 한 번 본 게 있거든? 딱 한 번 봤는데 이거는 출제자가 미스했을 때 나오는 상황이야. 뭘 살펴야 되는 거냐면 자, 이게 만약에 출제되면 99%는 낚입니다. 자, A점을 지금 3,1이라고 했는데, 자, B점의 좌표를 쌤이 5,6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해라. 이렇게. 상황은 똑같은데, Y는 X 위에 점 P 똑같은데, 자, 다음을 구해라라고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A점의 위치가 어딨냐? 하나, 둘, 셋, 1. 자, 여기가 3,1. 그럼 5,6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야. 5,6. 뭔 소리지? 5,6이 저기 있다는 얘기는? AP 더하기 BP는 언제 최소야? 그냥 이게 최소야. 응? B하고 A하고 그 축에 같은 쪽에 있을 때 하나 대칭시키는 거야. 축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이 두 점 사이에 축이 있어버리면 그냥 대칭할 필요도 없이 P가 등장을 하는 거야. 차이점 뭔지 알겠어? 지금 느껴져?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Y는 X에 점 P가 있는데 두 점이 Y는 X로부터 반대편에 있는 두 점을 세팅해서 줬다면 그건 이 실수를 유발하는 출제자의 의도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실수야. 이해돼? 뭔 말인지? 무조건 대칭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살짝 확인할 줄 알아야 돼. 살짝. 대칭시키면 무조건 틀립니다. 얘 대칭하면 엄청나게 다른 값 나오는 거 보이지 지금? 그림상에서.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자,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는데 Y는 Y축 위에 P가 있어요. AP, BP 최소가 얼마예요? 그럼 어떻게? 넘겨야지. 자, 그런데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는데 Y는 Y축 위에 점P가 있대. 넘겨 안 넘겨? 안 넘기는 거야. 그 축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냐 반대쪽에 있냐 이런 게 있다. 원래 실수 유발. 13번. 10번 넘어. 10번이었어? 넘어가고 싶었나 봐. 자, 직선을 점대칭. 직선의 점대칭 나오슈. 직선의 점대칭. 아, 우리 몇 회 차였지? 점대칭이 되게 귀찮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식을 알고 접근하면 편하다 이랬는데. 응? 자, 점대칭에 대해서 정리하자, 점대칭. 자, A, B에 대해서 A점을 대칭한 좌표를 구하세요. X 다시 Y 다시. 어떻게 한다? 점대칭 어떻게 한다? 원칙은 뭐야? 말 안 해줄 거야? 점P가 뭐다? 중점. 점P가 중점이다. 그러니까 좌표를 구해라는 크게 복잡할 게 없는데 얘를 공식화해서 대비를 해야 돼. 공식화. X-Y-의 좌표를 A와 B와 XY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가 뭐였어? 2A-X, 2B-Y였는데 다시 자, 요 A는 X와 X-의 중점. 그럼 양변에 2 곱해서 X- 넘기면 자, X- 대신 2A-X. 알겠어? 이해돼? 자, 그래서 연습하면 자, 여기가 3,1이고 자, 요 점의 좌표를 1,-1이라고 할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를 A, B라고 두고 2분의 A 더하기 3은 1이야. 2분의 B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야. 라고 푸는데 자, 그러면 2 넘어가고 3 빼면 마이너스 1이야. 2 넘어가고 1 빼면 마이너스 3이야. 자, 요렇게 좌표를 구하는 방식 대신 자, 이 A 좌표는 뭐다? 2A 빼기 X. B 좌표는 2B 빼기 Y.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공식으로 푸는 거라고. 공식. 그래서 요 공식을 이제 장착을 해야 좀 귀찮은 문제들을 빠르게 풀 수 있다. 빠르게. 뭐 공식 기억 안 나면 어쨌든 첫 번째 방법을 풀어야 되겠지만. 자, 문제는 이 직선을 점대칭하면 자, 2x-y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2,1에 대해서 점대칭을 하면 귀찮지. 어떻게 풀어야 돼? 직선의 점대칭. 어떻게 풀 수 있어? 직선의 점대칭한 녀석을 어떻게 풀었냐? 그걸 어떻게 풀었냐 물어본 거야. 저선 중점. 그래서 점 하나 잡아서. 그 거리. 아, 거리로? 그것도 괜찮네. 자,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직선인데, 이 위에 있는 점 P가 이렇게 대칭 이동해 온 게 새로운 대칭 이동한 녀석 위의 점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원래의 직선이랑 지금 직선이랑 대칭 이동했을 때 어떻게 돼? 기울기가 같죠? 그래서 요 녀석, 요 직선이 얘가 지금 y는 2x 플러스 3인데 얘가 2x 플러스 n이야. 자, 이렇게 놓고 이 위에 있는 점 하나 그냥 아무거나 잡어. 이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0,3이라고 할까? 그럼 0,3을 2,1에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둘 더한 거 나누기 2한 게 2. 자, 둘 더한 거 2a-1인가? 자, 600이라니까 5. 그럼 얘는 4,5를 지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4,5를 지날 거야. 그래서 n값이 마이너스 3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대칭한 직선을 구하는 거. 이해했어? 이해됐어? 근데 요 점을 하나 잡아서 하는 거 대신 방금 예언이는 거리를 이용했대. 어차피 자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을 거니까 거리식을 이용했대.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러면 뭐냐? y는 2x 3이라고 하는 대칭 이동한 직선이 나왔는데 10번에서는 이 평행이동 어려운 게 아니잖아. 직선의 점대칭 이걸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선의 점대칭. 이해했니? 자, 나머지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한 다음에 넓이를 2등분할 거예요. 뭐 하란 얘기야? 마이너스 1,2를 지날 거예요. 그 상황은 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를 선생님이 더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대칭이동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우선순위로 나열을 해보면 자 A점을 직선 대칭한다.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A점의 직선 대칭. 이 직선이 무슨 직선이 된다? 수직 2등분선이 된다. 자, 그러니까 요 직선 정보 알고 점의 정보 알면 요 녀석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가지고 식 두 개 만들어서 연립한다. 떠오르고 있어? 제일 많이 푼 거야. 다음이 직선을 직선 대칭하는 게 중요하다고. 직선의 직선 대칭. 이건 어떻게 푼다 그랬어? 직선의 직선 대칭. 이미 만나고 있는 교점인 교점 좌표를 하나 요걸 구하고 이 점 이외에 요 대칭 이동할 녀석의 점 하나 좌표를 직선 대칭해서 걔 좌표를 직선으로 만든다. 이게 직선의 직선 대칭 상황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직선을 직선 대칭하는 게 귀찮아.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13번. 자, 두 집합에 대하여 13번. 봄이나? 집합이니까 봄이 질문일 것 같아서. 이 기호를 못 알아본 건가? C의 조건 제시법을 이해를 못한 건가? 아니면 딴 데인가? 이게 뭔 뜻이야? C의 원소는 누구야? C의 원소는 누구래? 어떤 모습이래? A 플러스 B 이게 원소의 모습인 거야? 그럼 A는 뭐래? A. 스몰 a는 A의 원소, 스몰 b는 B의 원소.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누구? 마일 또는 1. B가 될 수 있는 건 마일 0, 1. 그러면 얘네들 2개, 3개 가지고 다 더해서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 다 C의 원소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몇 가지 더하기 하면 되니 원래는? 요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2, 요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 요렇게 더하면 0, 요렇게 더하면 0, 요렇게 더하면 1, 요렇게 더하면 2. 자, 0이 중복됐으니까 자, C의 원소는 이게 5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이걸 이렇게 풀면 우리가 복잡하니까 연산표를 이렇게 활용해요. 2 더하면 마이너스 2, 0 더하면 마이너스 1, 1, 0, 2 연산표 A 더하기 B. 자, 바꿔볼게요. 자, 여기가 A 곱하기 B가 원소래. 응? A 곱하기 B. 얼마? 자, 그러면 C의 원소는 몇 개? 세 개. 응, 3개.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시면 돼요. 자, 15번. 아까 이제 이야기한 그 15번인데 여기 짝수가 아니고 여기를 5 이하의 자연수로 바꿔야 돼요. 5 이하의 자연수. 잘렸는데 그냥 갑시다. 5 이하의 자연수에 대하여. 자, 아까 이제 이 녀석이 아주 우리가 중요한 대비해야 되는 표현이니까 이것의 실체를 또 다시 한번 잘 확인하자.
자, 2사, 집합 2사와 A는 공집합입니다. 집합 2사와 A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자, 수학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집합 A와 A의 여집합. 응? 뭐하고? 반대. 반대가 된다. 우리 명제에서 나오는 거. 뭐뭐이다와 뭐뭐가 아니다. 무조건 반대 경우인 거거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다 합치면 모든 경우가 나오는 거야. A라고 하는 집합의 모든 경우. 응? 이걸 왜 먼저 이야기하고 가냐면, 자, 원래는 이 녀석이 제일 많이 표현이 되죠. 주로 나오는 표현은 1번이야. 자, 1번. A하고 집합 2사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뭔 뜻? 조금 더 고급 표현으로는 집합 2사와 A가 서로소. A는 2하고 4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집합 A가 될 수 있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전체 5개 중에 2, 4는 포함 안 해요. 8개. 얘하고 다 합치면 모든 경우라고 그랬잖아. 모든 A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모든 A가 될 수 있는 건 2에 32개. 더한 게 얘야. 그럼 얘 몇 개야? 24개. 여기서 이걸 뺀다. 요게 첫 번째 접근 방법인 거야. 자, 그래서 명확하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에요. 이 말이 나오면 지금처럼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황을 구하는 게 쉽거든. 이게 쉬우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서 걔를 빼자.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야. 근데 너희들이 나중에 이 집합에 대한 경우의 수 문제는 확통에서도 또 나와요. 말 그대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 순열조합에서 확장된 모습으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실체는 어떤 거냐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 2하고 4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럼 뭔 뜻이야? 적어도 2하고 4 중에 하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적어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보면 2를 가지고 있고 집합 A가 2를 가지고 있고 4를 가지고 있는 경우 2를 가지고 있고 4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2는 없고 4는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1, 2, 3, 4, 5 중에 2를 포함하고 4를 포함해요. 그게 8개. 2를 포함하고 4를 포함 안 해요? 8개. 2를 포함하지 않고 4를 포함해요? 8개. 각각이 직접 구하면 이렇게 24개.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알고 있어요. 나 이해돼? 어느 게 편하겠어? 처음 거? 처음 거를 쓰려면 이 반대되는 상황을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야. 처음 걸 쓰려면. 두 번째 걸 쓰려면 이 의미가 세 가지구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고. 19번. 근데 19번이 왔시오? 올킬입니까? 아, 집합이라 또 두 분은 또 피해가겠네. 집합 A는 8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자. 자, 집합 N에 대하여 SN이란 뭔 소리야 이거는? N까지의 원소들로 만든 집합 이렇게 되겠네, 그치? N까지. 자, 그러면 S6은 지금 나왔어요, 그치? X와 S6, 1, 2, 3, 4, 5, 6 하고의 교집합의 원소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이 9가 되도록. 자, 그러면 원소의 합,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게 9가 되는 조합을 먼저 따져야지. 1이랑 있나? 없네. 뭐부터 있어? 첫 번째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6과 3인 경우. 두 번째는 뭐 있어? 5와 4인 경우가 있지.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6과 3이라는 소리는 집합 X는 6 갖고 있어야 돼. 3 갖고 있어야 돼. 또 1하고 2는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조건이 확실한 얘네들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에 7 있어도 되나? 8 있어도 되나? 상관이 없는 거지. 자, 그러면 x는 전체 부분집합인데 그 중에 2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2개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16. 자, 얘도 마찬가지야. 5는 있어야 되고 4는 있어야 되고 그러면 1은 있으면 안 돼. 2는 안 돼. 3은 안 돼. 4는 갖고 있어야 돼. 5는 갖고 있어야 돼. 6은 안 돼. 그러면 갖고 있어야 되는 거랑 갖고 있어야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정확해진 거고 7과 8은 상관이 없는 거지. 얘가 몇 개야? 얘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얘는 두 가지, 두 가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네 가지. 이걸 식으로 쓰면 전체 8개 중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2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4개. 자, 그래서 16가지랑 4가지 더해서 총 A가 될 수 있는 건 20개. 아, 됐지. 우리 얘기 좀 하자. 자. 어디? 7, 8이 뭐예요? 7, 8은 A의 원소잖아, 여기. 8이야의 자연수가. 아, 어. 문제 읽어. 됐어? 아이고.